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착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이제 깨달은 게 있을 것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돈을 버는 일에는 단 하나도 착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번다는 거는 누군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당신이 버는 돈은 누구한테서 오겠습니까? 당신이 많은 돈을 번다면 누군가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내 돈은 누군가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온 것이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그냥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을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기 때문에 나는 뭐 불법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차로 찡구면은 내가 그 강아지를 죽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나에 의해서 그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은행에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그 영상을 받는 사람은 내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순간 나의 돈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죠. 은행의 지금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따져보면 은행에 돈을 내가 예금하는 순간 돈이 최대 13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줬다면 화폐의 가치는 13분의 1로 토막이 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던, 의도하던, 알던 모르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누군가는 그 차에서 발생한 매연 그리고 그 차의 타이어가 다르면서 미세한 이 타이어 가루들이 사람의 코로 들어가서 폐암이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의자 뺏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의자 뺏기 게임에서 그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의자가 10개일 때는 참가자는 11명이고 음악이 멈추고 난 뒤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고 한 명은 반드시 탈락자가 나온다고요. 내가 의자에 앉으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누군가는 의자에 앉지 못한다고요. 오징어 게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기본이 그거라고요. 직장에 다니는 것도 똑같죠.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직장을 못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직장이 인생 최고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자기 꿈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또 사람 직장 구성원끼리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내 직급이 가장이 되면 누군가는 가장이 못 되었다는 이야기고 누군가는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겠죠. 오징어 게임이 뭡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 시스템이라고요. 나와 너가 경쟁해서 이긴 사람은 올라가고 진 사람은 죽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의자 뺏기 게임이, 의자 뺏기 게임 뭡니까? 의자는 10개고 참가자는 11명일 때 11명이서 경쟁해서 한 명을 떨어뜨리는 게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명이 남고 나중에 음악이 다시 나오고 또 춤을 추다가 이제는 의자가 9개고 참가자가 10명이죠.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또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의자는 8개가 되고 참가자는 9명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죽거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 시스템이고 게임의 룰입니다. 웃긴 거는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거를 모르고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이 세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본능이 뛰어난 사람들. 한마디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 제가 앞에 본능이 뭐라 그랬죠? 생존, 번식. 이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욕망,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프로그램. 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생존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눈치를 채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남기만 하지 부자가 못 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이 게임에 대해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본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생존, 아니 지식까지 뛰어나면, 지능까지 뛰어나면 이 시스템을 간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잘 적응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파남입니다. 알파남은 한마디로 이 의자 뺏기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의자 뺏기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잘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남을 떨어뜨리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계속 근데 보통 보면, 특히 가난한 집의 부모들이 보면 계속 자식한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죠. 자식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말은 너는 의자를 뺏지 말고 그냥 너가 게임에서 탈락하라는 그 이야기랑 똑같다고요. 너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자를 양보해, 이 소리랑 똑같다고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지만
너는 그냥 양보하고 너의 경쟁자애가 살아남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이 소리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생존, 번식, 이 본능 두 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릴 때부터 계속 나의 이 생존 본능을 자꾸 깎아내리죠. 자식이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고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부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고, 이러는 이유는 당신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너가 갖고 싶은 것은 너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너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가 갖고 싶은 것을 너 친구에게 양보해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너가 갖고 싶은 것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오든지 어떻게든 쟁취하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거, 제가 그래서 앞에 영상을 올린 겁니다. 부자들이 시간이 중요하시, 시간이 가장 비싸고 자유가 가장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시간과 자유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져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왜? 법을 어기는 순간 자유와 시간이 다 날아가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날아가니까요. 네가 지금 갖고 싶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갖고 싶은 게 지금 자유와 시간보다 더 중요한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등신으로 만들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도태시키고 사회에서 경쟁해서 도태시키게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나중에 부모가 자식의 빚을 갚게 되고 부모가 자식의 자식을 대신 키워주고 앉아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부모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요. 이제 그 영상을 이해했다면 이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착한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착한 걸 원하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줄 때는 착한 아이의 가면을 쓰는 게 좋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야 된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그 돈을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져와야 되는구나. 내가 시간을 갖고 싶으면 나의 시간을 내가 해야 될 걸 누군가 대신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정답을 알았습니다. 돈을 벌려면 절대
착한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만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요.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적응을 해야 돈을 버는 거지. 아니, 오징어 게임에 적응을 해야지 살아남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거지. 오징어 게임에 적응을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에 룰도 모른 채 던져진 상태라고요. 게임의 룰을 모르는데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게임의 룰을 안 가르쳐 주던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고요. 이제는 EBS에서조차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스템은 의자 뺏기 게임 시스템이라고요. 그렇게 EBS에서조차 가르쳐 줬는데 왜 그걸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그 시스템에는 의자 뺏기 게임이 기본적이다. 경쟁이 기본적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사회죠. 그리고 남을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제가 더보기란에 그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거기에서 내가 예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돈이 얼마나 불어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돈이 무슨 스펀지 괴물도 아니고 어떻게 돈이 증식을 하게 되는지, 내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 은행 안에서 그렇게 불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 부분과 의자 뺏기 게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보세요. 보시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게임의 룰이라도 알고 게임을 하시라고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에 보면 게임의 룰을 다 알려주고 공평하게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오징어 게임도 알고 보면 공평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것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거기에 아주 많은 힌트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기 직업의 지식을 가지고 그 라운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적인 능력을요, 어떤 사람은 협동을 해서 하고, 이렇게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라운드를 넘어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단, 절대 법을 위반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자유에 대해서 제일 비싼 거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신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젊음이 없다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도 맛을 알 수 없고 봐도 앞도 잘 안 보이고 내가 가고 싶은 걸 갈 수 있는 체력이 없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착하게 살면 안 되고 또 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착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다 설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을 해버렸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